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교과서 159페이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0단원 니吃饭了吗? 라는 단원을 들어가면서 식사 및 주문과 관련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에 맞는 문장을 한 3가지 정도 배우고 그다음에 중국 길거리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몇 가지 단어들을 중심으로 문장을 듣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159페이지로 넘어와서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你吃饭了吗? 자, 你吃饭了吗? 에서 你라는 표현은 너, 당신, 상대방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吃饭, 吃는 먹다 라는 뜻이었고요. 饭은 밥이에요. 기본적으로 중국어에서는 과거형이라든지 미래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어를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다가 어떤 시간 부서를 집어넣음으로써 혹은 뒤에다 어떤 보어를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문장의 시제를 나타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와 있는 러 같은 경우에는 완료. 어떠한 일이 끝났어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러를 사용을 합니다. 你吃饭 이라는 말은 너 밥 먹는다 이지만 이 뒤에 러가 붙게 되면은 밥 먹는 상황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你吃饭了吗? 라고 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의문문을 만들 때 뒤에다 붙이는 마예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는 거니까 무슨 뜻일까요? 네, 얘는 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발음은 여기 나와 있는 건설음 발음이에요. 건설음은 뭐였죠? 네, 혀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구부리되 입천장에 얘가 닿지 않고 소리를 내는 것을 건설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이가 보이는 대로 소리 낸다고 해서 이 발음이 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으 발음이 나야 돼요. 그래서 치가 아니고 추라고 발음을 해야 되고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 혹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언뜻 발음을 듣기에는 욕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발음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你吃饭了吗?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중국어로 너 밥 먹었니?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별로 매운 걸 좋아하지 않지만 중국 사람들의 매운맛과 우리나라의 매운맛이 조금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추기름이라는 걸 넣어서 중국식 매운맛을 내게 되면은 혀를 마비시키는 매운맛이라고 해서 얘를 말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말라. 자, 우리나라 매운맛은 뭔가 먹고 났을 때 땀이 나고 개운한 뒤끝이 개운한 매운맛이라면 중국에 있는 매운맛은 혀를 얼얼하게 만드는 마라 맛이에요. 그래서 마라탕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되게 생소하지 않은 한 번쯤 들어본 중국 음식인데 중국에서는 매운 것을 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단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를 노래를 살짝 불렀다고 뭐라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티엔미미라고 했을 때 이 티엔 달다가 티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밑에 보게 되면은 원은 나예요. 자, 아이하오 할 때도 나왔습니다. 얘는 사랑하다, 좋아하다 할 때 그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 다음에 어떤 동사를 쓰게 되면은 이 동사를 즐겨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我爱吃 하게 되면 즐겨 먹는다. 뭘 즐겨 먹냐면요. 라더. 자, 여기서 더는 명사예요. 뭐뭐인 것. 라더니까 매운 것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我爱吃辣的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나는 매운 것을 좋아해. 근데 吃라는 말을 우리가 꼭 해석을 해주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는 매운 것을 즐겨 먹어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문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你吃饭了吗？我爱吃辣的。你吃饭了吗？ 너 밥 먹었니? 我爱吃辣的。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대화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중국의 테이블들은 대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음식을 올려놓고서는 자기 개인 접시에다가 음식을 덜어 먹게 되는데, 이때 예절은 상대방이 음식을 짚고 있을 때 이거를 휘휘 돌리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 뭔가 음식을 권하고 싶어. 내가 여기서 물을 따라주는데 이 사람이 이쪽에 있어. 이럴 경우에도 내 앞에다가 그 사람한테 직접 이렇게 테이블을 가로질러 가지고 건네는 것이 아니고 내 앞쪽에다가 음식 올려놓은 다음에 살짝 돌려서 그 사람 앞에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식사 예절입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们要点什么菜？来一只北京烤鸭。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님은 당신들은인데 우리가 손님한테 당신들 이런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굳이 생략하지 않으셔도 돼요. 뒤에 있는 야오는요. 조동사로 무엇 하려고 하다. 뒤에 다시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뒤에는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음식이 아니고 음식 주문하다요. 자, 什么菜? 자, 什么라는 의문문이 나왔기 때문에 의문사가 나왔기 때문에 문장 끝에 와가 없어요. 什么菜니까 어떤 음식. 자, 어떤 요리 주문하시겠습니까를 중국어로 你们要点什么菜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은 님은 여긴 여러 명이니까 님은인데 내가 손님을 조금 높여서 말하고 싶어요. 우리 중국어에서는 높임말과 낮춤말의 구분이 없었지만 니 밑에 마음을 담아서 말한다 라고 해가지고 닌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거 기억하나요? 你要点什么菜?你要点什么? 라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는 주문하던데 보통 내가 가게에 갔을 때 뭐 찾으세요? 점원이 와서 말을 하죠. 뒤에만 빼고 말씀하시면 돼요. 你要什么? 뭘 원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손님한테 종업원이 응대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라이입니다. 라이는요, 한자로는 이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한자로는 올레자인데 간화자로 바꿔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라이는 오다예요. 그러면은 우린 보통 주세요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라이, 一只 한 마리의 北京烤鸭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중국어에서 무언가 주문을 할 때는요. 주세요, 给 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 있는 라이를 사용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来一只北京烤鸭.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게 나옵니다. 수량, 숫자 다음에 양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옵니다. 자, 수량은 몇 개였어요? 한 개. 一只 한 마리의 北京烤鸭 북경오리 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중국에서는요. 이 베이징 카오야를 비롯해서 모든 음식들이요. 어떤 재료가 쓰였는지 이 요리가 어떻게 조리가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메뉴 이름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베이징 가오야에서 얘는요. 베이징은 정말 지역 명칭이에요. 북경에서 시작되었다. 북경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다. 라고 해서 베이징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오는 굽다. 이야 오리예요. 그러면은 오리고기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양고기를 굽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는 가오 양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제일 간단한 게 그거예요. 탕수육. 자, 중국어로 탕은요. 설탕 할 때 그 탕자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수는요. 식초할 때 추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요런 글씨인 것 같아요. 추, 식초. 그 다음에 육은 고기. 당초로 식초랑 설탕을 넣어서 양념을 하고 그걸 고기를 튀겨가지고 그 위에다가 소스를 얹은 거. 그게 탕수육이에요. 중국어로는 중국 탕수육을 추로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당초로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문을 할 때는 오다 라는 뜻이 아니고 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이 라이를 썼고요. 자, 이렇게 라이 이즈 베이징 가야 하게 되면 뜻은 북경오리 한 마리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치킨집에 가서도 주문할 때 그렇게 말하죠. 한 마리 주시는데요. 반반으로 주세요. 혹은 한 마리 주세요. 한 마리 반 주세요. 두 마리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세요라는 표현으로 라이를 쓰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드디어 우리가 왕리와 박정민이 음식점 근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 밥 먹었어? 나 아직 안 먹었어. 해서 뭐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 내용이 아니고 뒤에 있는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부터 볼게요. 北京 베이징. 자, 베이징 할 때 이 베이징은요. 우리 북경이라고도 되게 많이 말을 하는데 중국의 수도예요. 그래서 베이징이라고 읽는데 중요한 거 한어 병음의 가장 앞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영어에서 보통 도시 명칭이나 고유 명사나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가장 앞에 있는 한어 병음을 대문자로 사용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중국어에서 우리가 발음을 표시할 때도 가장 앞에 있는 거 한자를 대문자로 쓴다고 해가지고 뒤에 있는 한자보다 한자를 더 크게 쓰는 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어 병음으로 표시할 때 B를 대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베이징, 중국의 수도 북경입니다. 자, 그 다음 烤鸭 카오야, 카오야. 자, 카오는 굽다. 야는 오리니까 카오야 하게 되면 오리구이를 말합니다. 굳이 앞에다가 베이징을 붙이지 않으면요. 오리구이는 오리구이인데 이 오리구이는 뭐 상하이에서 파는 거야. 아니면 서안에서 파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오리구이는요. 북경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베이징 카오야라고 말을 하고요. 중국에 보면은 한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 전치덕이라고 해가지고요. 전치덕. 아마 요거 하나 들어갈 거예요. 전치덕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베이징의 가장 유명한 오리구이 체인점입니다. 그래서全聚德 만약에 내가 북경오리를 처음 먹어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서 많이 먹고요. 사실 북경오리 맛집은 여기 말고도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가 느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저기 체인점이 많은 곳이 여기 나와 있는 전취덕이라는 북경오리 집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果 꿔, 꿔. 자, 얘 보면은요, 위에 뭐가 없어요? 성조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얘는 어떤 단어 뜻으로 단독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동사 뒤에 붙어서요. 동사 다음에 이 꾸어를 써서 과거에 뭐뭐 한 적 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꾸어가 과연 동사 뒤에만 붙나요?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얘가 만약에 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건너가다, 길을 건너가다, 지나쳐가다 라고 했을 때 꾸어 라고 말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꾸어를 사성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어딘가 쇼핑몰에 갔는데 앞에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 있어요. 지나가고 싶은데 우리 지나갈 때 뭐라고 말하죠? 실례합니다. 혹은 저 좀 지나갈게요. 먼저 좀 갈게요. 저기요 지나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국어로 꾸어 이시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시아는 한번 뭐 해보자 라는 뜻이고요. 꾸어 이때는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꾸어 이시아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지나가겠습니다. 시엔 꾸어 이시아 먼저 지나갈게요 라고 말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일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excuse me나 스미마생 뭐 이런 단어를 쓰면은 실례합니다 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중국어로 실례합니다는요. 어떤 단어를 써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거는 실례합니다. 길 좀 묻겠습니다. 할 때 칭원밖에 없어요. 근데 칭원은요. 말 그대로 말씀 좀 묻겠습니다예요. 그러면 내가 지나갈 때 말씀 좀 묻겠습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건 되게 웃기기 때문에 꾸어이시아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를 저도 중국에서 처음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쓰였던 경험을 나타내는 보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꾸어가 경성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뭐 한 적 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뜻으로 쓰였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味道 味道. 자, 味道 하게 되면은 맛이란 뜻입니다. 맛. 그래서 맛 밑자에다가 길 도자인데 맛을 味道 라고 말을 하는데 뒤에 있는 따오는요. 사성을 꼭 지켜서 말한다기보다는 약간 살짝 발음해 주시면 돼요. 味道 자, 얘는 언제 저를 많이 쓰냐면요. 내가 요리를 했어. 친구가 내 요리를 먹었어. 어때? 라고 말을 할 때. 味道 배운 단어인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하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어떻게 말하죠? 味道怎么样? 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맛 어때? 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맛 어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네요. 好吃好吃好吃. 자, 이 하오는요. 형용사 자체로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하오 다음에 어떠한 동사가 오게 되면은요. 뭐뭐 하기 좋은 거니까 좋은 의미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이 칠 말고 한 글자짜리 단어 중에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얘 발음 칸이라고 발음하고요. 보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다 하오를 붙이는 거예요. 자, 하오칸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보기에 좋은 거니까 멋있다, 잘생겼다, 예쁘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하오칸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떠한 노래를 들었는데 야 듣기 좋다, 노래 좋다, 이거 무슨 노래야? 라고 말을 할 때 듣다, 팅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하오를 붙여서 하오팅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듣기 좋다, 소리가 좋다, 아름답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맛있다는 好吃, 맛없다. 메이요? 아니요. 그냥 앞에다 뿌를 붙여서 不好吃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不好吃. 혹은 정말 못 먹어주겠어 라고 할 경우에는 잘 쓰진 않지만
어려울 난자를 써서 난치, 고역스럽네. 난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请客 칭크. 아까 칭은요, 칭원 할 때도 나왔고요. 이 칭은 청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크는 손님이란 뜻이니까 손님을 청하는 거니까 내가 쏠게 라고 말을 할 때 워 칭크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은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찐텐 워 칭크 오늘 내가 살게 라고 말을 할 때 이렇게 칭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次 츠. 얘는요, 우리 왜 1회차, 2회차, 3회차 할 때 그 차예요. 차례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얘는 2츠 한 번. 그럼 2번이라고 할 때는 얘는 수량이에요. 우리 수량을 나타낼 때 이 단위 앞에 오는 숫자 2는 뭐라고 읽기로 했죠? 얼이 아니고 량츠. 我去过两次. 나 2번 가본 적 있어. 我吃过两次. 나 2번 먹어본 적 있어. 얼츠가 아니고 两次. 자, 好. 요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好几次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꽤 여러 번. 꽤 여러 번이라고 할 때 好几次. 꽤 많이. 꽤 여러 번. 우리가 好几次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请 칭. 자, 칭은 초대하다. 그래서 아까 칭커, 손님을 초대한 거니까 한턱 쏠게 라고 할 때 칭이라고 하고요. 이 칭은요, 내가 뭔가를 잘 모를 때 이 칭을 굉장히 활용하기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의자가 있어요. 손님한테 앉으세요 라고 할 때 칭 쪼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쪼어라는 글씨를 난 아직 못 배웠어. 그럴 경우에 칭, 의자를 가리키면서 칭, 문을 가리키면서 칭 하게 되면 칭찐, 들어가세요 라는 의미처럼 우리가 이 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손하게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권유할 때 혹은 초대할 때 쓰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밑에 제가 뜻을 한번 감춰 볼게요. 뜻을 감추고 우리 처음부터 2번씩 들으면서 제가 뜻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北京 北京 북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리구이, 烤鸭烤鸭 무엇 한 적 있다. 果果 맛이라는 뜻입니다. 味道味道 맛있다. 好吃好吃 한턱 내다. 请客请客 차례 번, 次次 초대하다. 请请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문 1에 나오는 단어고요. 제가 이거를 2번씩 들려드리는 동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난다면 제 수업을 아주 집중해서 잘 들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본문 1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